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11회차 제가 공유드린 최종 픽에서 많은 이변을 적중시켰음에도 정말 생각지 못한 결과들이 나오는 바람에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11회차 2월이 확정됐습니다. 왜 1등이 아무도 나오지 않았는지 잠시 뒤에 결과 복귀해드리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 예정이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주말에 K리그가 개막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K리그를 직관도 많이 다니고 TV로도 많이 보기 때문에 주말에 K리그 경기들을 좀 챙겨봤는데, K리그 경기를 보고 난 후에 저의 소감은 큰일 났다. 이거 축구 토토 승무패에 K리그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2월이 엄청나게 나오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경기만 좀 꼽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포항 대 대전의 경기에서 포항이 대전에게 0대3으로 개털리는 결과를 보여줬었는데, 확실히 최전방 공격 자원에서의 마무리의 차이가 있었다. 포항의 이호재와 대전의 주민규의 마무리 차이였다라고 보였고, 또한 대전은 대전 서포터즈로 활동했던 얼마 전 안타깝게 하늘의 별이 된 고 김하늘 양에게 승리를 바치겠다라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었다라는 점에서도 대전의 집중력이 좀 더 높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대전이 승리를 하긴 했지만 사실상 경기를 풀어가는 과정들은 빌드업 축구를 하는 건지 무슨 축구를 추구하는 건지 좀 애매한 경기력이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이변이었다라고 느꼈던 건 제주 대 FC 서울의 경기에서 제주가 2대 0으로 승리를 한 건데, FC 서울은 그 좋은 선수들을 다 모아놓고 뭐 하는지 모르겠고, 최전방 외국인 용병 공격 자원 영입설이 최근에 돌던데, 링가드 선수를 데리고도 이 지랄이면 누가 와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대이변 경기였죠. 울산 HD 대 FC 안양의 경기. 이 경기는 사실 울산 HD가 아챔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살짝 제가 볼 때는 승격팀 FC 안양을 살짝 좀 무시하고 로테이션을 돌렸다라는 게 느껴지는 선발 라인업이었는데, 확실히 정신력의 차이가 결과를 만들었다. FC 안양은 막 거의 외국인 용병 선수가 경기 도중에 오바이트를 할 정도로 개처럼 뛰고 몸뚱아리를 날려서 맞고 골키퍼도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실점을 하지 않았었고, 결국에 후반 로즈타임에 모따 선수의 헤딩 한 방으로 울산 HD라는 거함을 쓰러뜨리는 대이변을 보여줬죠. 안양 팬들 거의 막 난리 났던데, 진짜 이렇게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준다면 승패에 관계없이 K리그 팬들이 더욱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경기들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11회차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K리그가 축구토토 승무패에 들어오면 각 팀별로 경기가 어땠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11회차가 2월이 됐기 때문에 다음 회차를 준비해야 되는데, 축구토토 승무패 12회차의 경우는 지난 10회차 유로파와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들이 홈과 원정이 바뀌면서 2차전을 치르는 일정이죠. 그래서 1차전 경기 내용과 결과들을 가지고 최대한 분석을 해보고 수요일에 국내 배당이 나오면 종합을 해서 최종 픽을 영상으로 올려드릴 수 있을지, 아니면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이미지로만 공유 드릴 수 있을지 수요일에 준비되는 상황을 좀 봐서 유튜브 커뮤니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리그 얘기와 12회차 일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느라 좀 서론이 길어졌는데, 지금부터 축구토토 승무패 11회차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말 축구토토 승무패 13회차의 경우는 다시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경기를 직접 안 보신 분들이면 경기 결과 한번 쭉 들어보시면 주말 13회차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아스톤 빌라 대 입스위치였죠. 자, 이 경기는 최종 픽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아스톤 빌라가 점유율을 완벽하게 가져가면서 경기를 리드하겠지만, 입스위치가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이 낮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가 잘하는 공격이 안 먹힐 수가 있다라는 점 언급을 드렸었고, 패턴적으로도 입스위치는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4연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무승부로 연패를 끊어갈 수도 있는 타이밍이라는 점 언급을 드리면서
아스톤 빌라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투표율 12%의 이변에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실제로 아스톤 빌라가 점유율을 76%나 가져가면서 슈팅을 25개나 때렸던 경기였지만 득점이 쉽게 나오지 않았었고 입스위치는 악셀 띠앙제브 선수가 옐로카드 2장을 받으면서 퇴장까지 당했는데도 오히려 후반 56분에 오마리어 친슨 선수의 측면에서 낮은 크로스를 리암 델랍 선수가 밀어넣으면서 0대1로 앞서 나갔었죠. 그 이후에 후반 69분에 맹구에서 탈출한 탈맹 레시포드 선수가 프리킥을 다이렉트로 슈팅을 때렸는데 골대에 맞고 튕겨나왔고 그 공을 와킨스 선수가 골대 앞에서 밀어넣으면서 1대1 무승부가 나왔었던 경기였습니다. 자, 이번 경기 풀럼 대 노팅엄이었죠. 이 경기는 지난 맞대결에서 풀럼이 승리할 수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면서 노팅엄과의 경기라면 승무패 어느 하나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기 때문에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선택했던 경기였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던 게 풀럼의 경우가 홈에서 경기를 할 때 측면에서의 크로스 횟수가 프리미어리그 1위를 기록 중으로 많은 크로스를 하고 있는데 노팅엄의 경우가 원정에서 최다 크로스 허용을 하는 팀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날 풀럼의 근육맨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가 측면에서 올려주는 크로스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았고 첫 득점 역시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의 크로스 그리고 스미스 로우 선수의 헤딩 마무리가 기가 막혔다라고 봤습니다. 그 이후에 노팅엄은 크리스 우드 선수의 동점골이 있었으나 후반전 풀럼이 코너킥 상황에서 히메네즈 선수가 헤딩한 볼을 골대 앞에 있던 켈빈 베시 선수가 다시 헤딩으로 득점에 성공을 시키면서 2대1로 풀럼이 승리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풀럼이 점유율을 많이 가져갔을 때 노팅엄의 공격이 살아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날은 풀럼이 점유율을 가져갔지만 노팅엄이 효과적인 역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슈팅 숫자만 3배가 풀럼이 더 높은 경기가 나왔네요. 자, 3번 경기 맨시티 대 뉴캐슬이었죠. 자, 이 경기는 상성적으로 맨시티가 뉴캐슬에 비해 압도적인 전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중 레알 마드리드와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렀고 역전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분위기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걸 우려해서 맨시티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고 분석 내용 말씀을 드릴 때 맨시티가 점유율이 프리미어리그 1위를 기록 중으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수비 라인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로 공격 작업을 하다가 상대팀이 뒷공간을 노렸을 때 따라잡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지만 최근에는 영입된 후사노프 선수가 첫 경기에서는 비용신 짓을 하면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었지만 첫 경기였다라는 점을 감안을 할 때 다시 출전을 한다면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공격에서도 홀란드 선수가 터지지 않는다면 신규 영입 자원인 오마르마르무시 선수를 활용한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날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르무시 선수가 선발 출전해서 몇 골을 넣었죠? 그렇죠. 3골.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기가 막힌 신규 영입 자원의 활약 예상이 적중을 했고 후반에 제임스 메가티 선수가 교체 투입이 돼서 84분에 추가골까지 기록을 하면서 4대0으로 맨시티가 대승을 기록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4번 경기 사우스햄튼 대 본머스. 자, 이 경기는 왜 사우스햄튼의 패배로 선택을 해야 하는지 최종 픽의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렸었죠. 사우스햄튼은 이반 주리치 감독으로 감독 교체까지 있었으나 입스위치를 상대로 1승 빼고 죄다 패배를 했기 때문에 감독 교체도 의미가 없는 팀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사우스햄튼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했었고 1대3으로 사우스햄튼이 패배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첫 골은 역시나 본머스의 라이언 크리스티 선수가 크로스 올려준 볼을 단고 오우타라 선수가 헤딩으로 선제 득점에 성공을 했고 바로 2분 뒤에 라이언 크리스티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꽂아 넣으면서 손쉽게 앞서 나갔죠. 확실히 사우스햄튼은 수비가 엄청 엉성하다라는 게 많이 느껴졌던 경기였고 세멘유 선수의 드리블에 수비 3, 4명이 녹아내리는 모습은 정말 안타깝다 싶을 정도더라고요. 0대2로 본머스가 앞서고 있는 중에 사우스햄튼의 술레마나 선수가 득점을 기록하면서 따라붙나 싶었는데 본머스의 후반 교체 투입된 타베르니에 선수의 득점이 추가되면서 사우스햄튼이 1대3으로 패배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우스햄튼은 공격도 엉성하지만 수비가 걷어내는 것도 잘 안 되고 라인 컨트롤도 잘 안 돼서 램스데일 골키퍼만 오지게 불쌍한 느낌이 많이 드는 팀이네요. 자, 5번 경기 웨스트햄 대 브랜드포어였죠. 자, 제가 이 경기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이 경기는 승무패 지우개 찬스를 쓸 수밖에 없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로 브랜드퍼가 홈과 원정의 경기력 기복이 너무 심한 팀인데 최근에 와서는 슬슬 홈과 원정의 경기력 밸런스가 좀 맞춰질 조짐이 보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이 원정에서 나온다면 브랜드포가 승리할 수 있는 경기인데 기존처럼 원정에서 더럽게 안 풀리는 모습이 다시 나온다면 웨스트햄 사이드로 나올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대 1로 웨스트햄이 패배를 하면서 웨스트햄의 승무패 중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웨스트햄의 패배가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이런 경기에서 쓰라고 있는 게 승무패 지우개 찬스가 아닌가 싶네요. 득점은 경기를 시작하고 5분도 안 돼서 우왕좌왕할 때 브랜드퍼가 웨스트햄의 뒷공간으로 찔러준 패스를 운베우모 선수가 헤딩으로 케빈 샤드 선수에게 연결해줬고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전반 일찌감치 앞서 나갔고 그 뒤로 요하네 위사 선수의 두 골이 더 있었지만 모두 업사이드로 인한 골 취소가 나왔었죠. 어쨌든 경기 내내 위협적인 장면은 브랜드퍼가 더 많이 만들어냈던 경기였고 웨스트햄의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봤습니다. 자, 6번 경기 오사수나 대 레알 마드리드. 자, 이 경기는 사실 오사수나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했던 경기로 딱히 이변을 보지 않았던 경기였는데 시작하자마자 레알 마드리드가 계속 몰아붙였는데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심판 새끼가 이게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비니시우스 선수가 반칙당하는 거에 전혀 반응을 안 해줬고 그런 상황에서도 음바페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0대 1로 레알 마드리드가 앞서 나갔는데 전반 40분도 안 돼서 심판이 벨링엄 선수를 뜬금포로 퇴장시켜 버렸죠. 벨링엄이 뭐라고 욕하는 걸 들었다고 바로 퇴장을 줘버리는 상황이었는데 솔직히 뭐 조기 축구 대회만 나가도 심판한테 은근슬쩍 쌍욕하고 그래도 다 넘어가는데 이날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편파적인 판정을 하지 않았나 싶고 결국에는 오사수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핸드림 반칙하는 건 계속 봐주더니 레알 마드리드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반칙한 건 바로 페널티킥을 주면서 1대1 무승부가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기가 흘러가면 아무리 분석을 해봐야 못 맞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7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에버튼. 자, 프리미어리그 경기 중에서 유일하게 틀린 한 경기가 바로 이 경기였는데 최종픽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때 에버튼이 상성상 우세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점유율이 이번 시즌 17위 수준으로 굉장히 낮게 가져가는 팀인데 에버튼의 경우가 이번 시즌 19위 수준으로 크리스탈 팰리스보다 더 낮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더 많은 롱볼 패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탈이 잘하는 걸 에버튼이 좀 더 잘하기 때문에 이런 상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만 저는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에버턴의 주축 자원의 결장이 너무나도 많았었기 때문에 홈이라면 모를까 원정에서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모예스 감독의 에버튼은 확실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베토 선수의 골 결정력이 물이 오른 것 같은데 일단 13회차에서는 에버튼이 없으니까 이쯤 말씀을 드리고 크리스탈의 경우에는 확실히 상대편보다 점유율을 더 가져가는 경기가 나올 때 기존에 보여주던 공격력이 안 나온다라는 게 느껴졌던 경기였습니다. 자, 8번 경기 H 마드리드 대 RC 셀타. 자, 이 경기도 아까 레알 마드리드와 비슷한 맥락인데 H 마드리드가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4분 만에 바리오스 선수가 정강이로 들어가는 쓰레기 같은 태클을 시전을 하면서 처음에는 옐로 카드를 받았다가 VAR 결과 이런 태클은 양아치 새끼들이나 하는 거다라는 걸 심판이 확인한 후에 바로 레드 카드로 바꿔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한 명이 날아간 채로 경기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보여주던 강력한 AT 마드리드의 공격력이 나오지 못했고 알시셀타에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0대 1로 패배를 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AT 마드리드답게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솔르로스 선수가 동점골을 터뜨려주면서 1대 1 무승부를 기록했던 경기였습니다. 퇴장 나오면 진짜 답이 없는 축구 토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9번 경기 비아레알 대 발렌시아. 자, 이 경기는 기본적인 전력을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비아레알이 앞서지만 발렌시아의 경우가 최근 카를로스 코르베란 감독으로 교체 이후에 5승 1무 3패를 기록하면서 강등권에 있는 팀의 승점을 끌어올려주고 있고 이제 강등권 탈출까지 승점 1점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확실히 감독 교체 이후에 상승세를 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을 봐도 의외로 팽팽한 기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비아레알의 경우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고 원정팀 발렌시아 역시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무승부로 연승이 끊어질 타이밍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죠.
그리고 비아레알의 승리 쪽에 투표율이 80% 가까이 몰렸었는데 비아레알의 홈 승배당 1.4대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상 11회차에 본머스, 레알 마드리드, 비아레알 이렇게 세 경기가 1.4대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는데 최소한 한 경기는 부러진다라고 예상을 할 때 비아레알이 부러지기 가장 적합한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비아레알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는데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투표율 18%의 이변에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역시나 첫 번째 골은 비아레알에서 나왔는데 파페게이의 선수의 맞고 되절아 슛이 골문을 가르면서 선제골을 기록을 했고 팽팽하게 흘러가다가 후반 84분에 비아레알의 수비 뒷공간으로 찔러준 로빙 스루 패스를 라파미르 선수가 슈팅을 했는데 골키퍼에 막혀서 튕겨나온 볼을 우마르 사디크 선수가 헤딩으로 밀어넣으면서 동점골이 나왔었죠. 확실히 감독 교체 이후에 상승세를 탄 발렌시아라고 느꼈던 경기였습니다. 자, 10번 경기 에스파뇰 대 빌바오였죠. 자, 이 경기는 사실 최근 빌바오의 득점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봤던 경기였기 때문에 원정 바보 빌바오 새끼들을 그냥 믿는 게 아니었는데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뒤통수를 때렸던 경기였습니다. 최종 픽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최근 빌바오에서 오이안 상케트 선수의 득점 능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날 득점을 기록하면서 오이안 상케트 선수의 능력은 확실히 보여줬는데 에스파뇰의 페르난데스 선수에게 먼저 선제 실점을 했던 게 뭔가 빌바오의 공격을 침착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13회차에 에스파뇰도 없고 빌바오도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 바야돌리드 대 세비야. 저는 이 경기 경기력만 보면 바야돌리드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하려고 했었다 말씀을 드렸었지만 국내 배당을 보니 무승부에 굉장히 가까운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홈에서는 그래도 실점이 원정에 비해 반 이상 줄어드는 바야돌리드이고 세비야가 그렇게 이번 시즌 득점력이 좋다라고는 볼 수 없는 팀이라는 점과 바야돌리드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4연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무승부로 연패가 끊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고 투픽 가실 분들은 당연히 바이오돌리드의 무패 투픽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는데 바이오돌리드는 역시 쓰레기였습니다. 패턴이고 국내 배당이고 뭐고 그냥 경기력으로 압도적인 쓰레기라는 걸 증명한 바이오돌리드이고 세비야가 4골을 몰아치면서 0대4로 승리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이 두 팀도 13회 차에는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 토트넘 대 맨유 경기였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맹구 새끼들 장렬한 패배를 단통으로 적중을 시켰습니다. 이 경기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모가지가 걸려있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출전이 불투명으로 나오는 선수들 중에서도 등 떠밀어서 출전시킬 확률이 많은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토트넘이나 맨유나 지금까지 해오던 전술 그대로 보여줬던 경기였고 토트넘은 일단 비카리오 골키퍼가 부상해서 복귀를 하면서 선발 출전을 했는데 정말 비카리오 빛이 나는 선방을 많이 보여줬고 제임스 매디슨 선수가 오랜만에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날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언급을 드렸던 프리미어리그에서 실제 득점에서 기대 득점 값을 뺀 XGDF 값 18위를 기록 중일 만큼 골 기대값에 비해 실제 득점이 더럽게 안 터지는 맨유이기 때문에 최근에 맨유가 득점을 했다라고 하면 어떤 선수가 넣었어? 라고 물어보기보다 신기하다라는 말투로 누가? 도대체 누가? 넣을 새끼가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았지만 역시나 골 결정력이 쓰레기였죠. 더군다나 저는 경기를 보는데 지르크지 이 새끼는 도대체 왜 사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활동량도 더럽게 없는데 호일론처럼 열심히라도 뛰어다니면 욕이라도 안 먹을 텐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어디서 이런 새끼들을 자꾸 사오는지. 어쨌든 토트넘이 메디슨 선수의 골을 잘 지켜내면서 승리를 기록을 했고 주말 13회차에서는 입스위치 원정 경기를 가게 되는 토트넘인데 그때는 좀 주축 자원들이 좀 더 부상해서 복귀를 많이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어서 최소한 입스위치를 상대로는 패배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번 경기 마요르카 대 라스팔마였죠.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마요르카의 패배는 없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그 이후로 라스팔마의 경우 섬지역 홈발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팀이지만 집 나가면 비용신 짓을 자주 하는 라스팔마고 주축 자원의 결장자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마요르카의 승무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요르카가 최근 보여줬던 경기력에 비해서 승리 투표율이 70% 가까이 몰리는 건 개 오바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진짜 오랜만에 무리키 선수가 대갈박 헤딩골을 터뜨렸고 대갈박이 최근에 거의 녹슨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또 헤딩골을 터뜨리더라고요. 그리고 발로도 추가골을 터뜨리면서 멀티 득점을 기록을 했고 로드리게스 선수의 득점까지 터지면서 전반에만 3대 0으로 앞서 나갔어요.
후반전에 라스팔마의 바세티치 선수의 득점이 있긴 했지만 마요르카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경기였습니다. 컵 경기를 포함해서 7경기 동안 필드골이 한 골도 없었던 마요르카였기 때문에 이겨봐야 한 골차 승리를 예상했었는데 3골이나 기록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14번 경기 베티스 대 소시에다. 자, 이 경기 최종픽 영상에서 최근 베티스가 상승세를 확실히 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상승세에는 너무나도 놀랍게 맨유에서 개쌍욕을 먹으면서 벤치 신세로 전락했던 안토니 선수가 라리가에 와서 날아다니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이적하고 첫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면서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이 됐고 RC 셀타와의 경기에서도 득점, 유로파 헨트와의 경기에서도 득점, 사실상 두 번째 득점도 기점이 안토니 선수였기 때문에 라리가에서 오자마자 3경기 연속으로 공격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는 안토니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베티스의 실제 득점에서 골 기대값을 뺀 XGDF 값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 원정팀 소시에다의 경우는 이번 시즌 실제 득점에서 골 기대값을 뺀 XGDF 값이 라리가 꼴찌를 기록 중으로 득점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 원정에서는 더욱더 득점이 안 터지는 소시에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베티스의 승무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왠지 이렇게 무승부에 투표율이 몰렸을 때 정배당을 받고 있는 베티스가 투표율이 제일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승리를 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었고 추가적으로 소시에다가 원정에서 국내 배당 2.8배당을 받고 승리한 적이 없었다라는 기록도 있다라고 추가 언급을 드리면서 베티스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이날도 안토니 선수가 환상적인 다이렉트 발리슛을 성공을 시키면서 베티스의 남자로 등극을 했고 그 뒤로 마르크 로카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3대0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물론 소시에다가 퇴장을 2명이나 당하면서 말아먹긴 했지만 퇴장을 안 당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땐 베티스가 패배할 경기는 아니었다라고 본 경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11회차 경기 결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수요일에 12회차 관련 영상으로 업로드를 드릴 건지 커뮤니티를 통해서 멤버십 전용 이미지로 공유를 드릴 건지 정해서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수요일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